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사흘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CCTV를 분석한 결과 서버를 돌리는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고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인 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가 왜 허망하게 마비됐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런 의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장사를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식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다음 메일에 로그인을 했지만 서비스가 안 된다는 공지만 나옵니다. 청첩장 업체를 운영하는 이진영 씨는 지난 주말부터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청첩장 신청을 받는데 메일을 아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의뢰를 주실 때 메일에 굉장히 상세하게 의뢰를 주세요. 피드백 메일을 보내주셨는지 안 보내주셨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3일째 이어지는 사태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안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고쳐진다는 공지마저 없으니까 마냥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처럼 쓰던 카카오톡 채널도 아직 먹통입니다. 당일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문서나 디자인 문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작업이 안 돼버린 거죠. 오늘 당일이. 대리기사 김주환 씨는 지난 토요일 단 한 건의 콜만 잡았습니다. 주말에 버는 순수익이 거의 일주일에 절반이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날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이용자들도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해 20시간가량 이용을 못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카카오톡이 일으킨 초유의 통신장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넘어서 손해를 끼친 겁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 사흘은 카카오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게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지장을 받는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해줬습니다. 화재 한 번에 먹통이 되는 카카오 공화국, 그 하루를 오원석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카오톡부터 들여다봅니다. 밤사이 회사 업무에 관한 동료 간 대화나 친구끼리의 대화까지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근 뒤 일을 할 때도 직접 보고 말하는 대신 카카오톡으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 장소로 갈 때 택시도 카카오로 잡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선 카카오페이로 음료를 주문합니다.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일도 많아졌고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로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뒤에는 PC용 카카오톡으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합니다.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고 먹고 마시고 돈을 주고받는 일까지 모두 1위 기업 카카오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많이 사용해서 결제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이제 지도 보고 다니기도 하니까 대부분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먹통으로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연결된 카카오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좀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찾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만 믿어서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좀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카카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모바일 앱 시장에선 다른 메신저나 택시 호출 앱이 내려받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는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깊게 들어오며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늘렸습니다. 194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정작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의 대비만 했더라도 서버가 먹통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증설하여 그다음에 그것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실 관리가 불러온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중화, 다시 말해 이원화 조치는 한 서버가 먹통이 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혹은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백업으로 유도를. 전문가들은 다른 서버로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먹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대화나 문서 중에 저장되지 않고 날아간 소비자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카카오가 정확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주기로 백업을 하는가. 이처럼 서버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계열사 늘리기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 카카오는 지난 4년 동안 계열사를 40% 늘렸습니다. 총 계열사가 194개로 국내 상위권 대기업의 4배에서 5배 수준이다 보니 문어발식 확장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계열사를 무리하게 쪼개 상장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불만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나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여야는 일주일 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서 국회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센터도 국가 재난 대비에 포함시키는 법을 무산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카카오를 질타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그런데 국회는 불과 2년 전 카카오 등 민간 데이터 센터의 사고를 국가 재난의 틀에서 대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중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왜 이걸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법체계 정비를 이유로 들며 민생과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재난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이 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생에 큰 혼란을 준 카카오 먹통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야는 뒤늦게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회에 불러 사고 원인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 데이터 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해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를 국가기관 통신망에 빗대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신속히 대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난 수준의 사고로 판단하고서도 이틀이 지나서야 카카오 관련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백신 예약과 재택치료 알림, 입영 통지서까지 정부는 행정 서비스로 카카오톡을 폭넓게 활용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기관 통신망에 빗댄 이유입니다.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특히 독과점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TF까지 꾸렸습니다. 민간 기업의 일이지만 사실상 국가 재난 수준의 사고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발빠른 대응을 했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팔로워 수가 3만여 명에 불과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복구 상황을 알리는 동안에도 정부의 재난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기부 측은 JTBC에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 부처 간 실무 협의를 했고 밤에 행안부에 재난 문자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나절 넘게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국민들이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카카오 사고 초기 단계부터 재난으로 판단했다면 그 즉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틀이나 늦게 늑장 대응으로 전시행정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재난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은 신속성이거든요.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와 불편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택시 호출앱 시장에서 이 카카오티 점유율 약 90%에 달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앱으로 택시 부르는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보상을 받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이용료 내고 호출비 받는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냐 아니냐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앱에서 2, 3천 원을 더 내면 빨리 배차받는 게 이 블루라고 불리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 달 매출의 20%를 카카오에 주기로 계약한 가맹 택시 기사들인데요. 이렇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 기사분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대다수 택시 기사들이 쓰는 무료 호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카카오티는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네 카페나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쓰는 채널도 이번에 먹통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평소 동네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상담과 주문, 예약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먹통이다가 오후 들어서야 복구가 됐습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 주로 주문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은 이 주말 장사를 날리게 된 셈이죠. 앞서 유료냐, 무료냐 여기에 이번 보상 기준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무료 회원인 빵집 사장님이 10만 원어치 빵과 커피를 주문을 받았는데 배송 시간에 서비스가 먹통으로 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만든 음식 다 버렸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카카오에 물어봤습니다. 카카오는 당장 유료, 무료에 따라서 보상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증거 사진이나 자료 꼼꼼하게 챙겨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교환권 있잖아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고는 하는데 하필 그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사용 못한 케이크, 커피, 치킨 교환권은 자동으로 93일 연장 처리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카카오는 기존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교환권은 자동 연장이나 환불 처리를 했다면서 시점은 복구가 완료되는 날짜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반납을 못해서 요금이 수십만 원이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 카카오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킥보드 이용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먹통이 돼 종료 버튼 못 눌러서 요금 수십만 원 나오게 생겼다. 이런 글 화제였는데요. 카카오는 이런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 처리를 할 계획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로 피해나 불편을 겪은 분들은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화면 캡처, 입출금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답답합니다. 김도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